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격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요.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서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도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소셜 버블이라는 거는 동거가족과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 등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서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전략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방역 지침에 헷갈린다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단계가 높든 낮든 스스로 조심하고 자제해야 하는 게 최선이죠. 근데 앞으로는요, 하지 말라는 일 하다 걸리면 치료비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거, 이거 하나 추가하면 어떻습니까? 대한체육회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으로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체육선수 학폭 등 가혹행위 관련 문체부의 추진 방향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대한체육회는 청소년기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가혹행위라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적절한 징벌과 규제, 재범 방지 교육, 사회봉사 명령 등을 통해 반성하고 교화해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책의 초점을 가해자 지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부적절한 답변이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무심코 저지른 학폭이라고요? 여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중한 징계로 학폭 연루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교훈,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심어주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어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더 기빙 플래지를 통해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전 세계 부호가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하는 운동입니다. 김 의장의 기부 규모는 최소 5,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김 의장은 재산 기부는 자식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자산가의 74.1%는 부를 세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흑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오늘날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환원보다는 부의 대물림에 주력해온 우리 재벌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격차가 재난이라고 그러죠.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속에서 이들의 기부 소식이 더 반가운데요. 철광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벤처기업가들의 통큰 기부가 재벌과 부의 대물림을 변화시킬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같은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들이 이 논문에 대한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논문 검증에 나선 앤드루 고든, 카터 에커트 두 교수는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매춘부라며 이들이 맺었다는 계약서를 언급했는데 인용된 문건 전체를 샅샅이 뒤져봐도 계약서의 실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성들이 매춘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한 제3자의 진술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요. 두 교수는 해당 논문이 학문적 진실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전문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학술지는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연구 사기로 비유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인 필립 안 커디 씨가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 자료를 기증하려던 뜻을 철회했습니다.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그리고 학문의 자유라는 장막 뒤에 숨어있는 하버드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총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객관적 근거 없는 학문도 자유를 인정하는 게 대학 방침인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연구 사기로 드러나면 램지어 교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현지 시간 18일 화성 표면에 착륙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작년 7월 30일 발사한 지 꼭 6개월 만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 공포의 7분간의 하강 끝에 35억 년 전 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예제로 충돌구에 착륙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착륙을 시도해 성공한 탐사선은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성 착륙 전 순간을 공포의 7분이라고 말한다고요.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30개의 화성 암석과 토양 샘플을 모아 지구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실험의 책임자는 우리는 화성이 예전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었지만 이번 탐사선을 통해 생명체가 실제로 그곳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은 1997년 첫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한 이후 5번째 탐사 로봇입니다. 지금까지 5번의 탐사선은 모두 미국에서 주도했지만 중국이 설계한 텐원 1호가 5월 달에 화성에 착륙할 전망입니다. 이제 영화처럼 화성에서 감자 키우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그나저나 우리는 버스 타고 경기도 화성 가는데 누구는 우주선 타고 화성 가니? 앞으로는 우주를 선점한 국가가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그러죠? 우리도 이제는 우주로 눈을 좀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